안녕하세요. 자,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정리 열과 우리생활 파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게 있어서 많이 아마도 좀 헷갈릴 겁니다. 먼저 이 열과 우리생활에서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온도,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자, 요걸.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선생님하고 같이 여기 지문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바로 여기 선생님 옹달생 가면 요거에 해당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눌러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하나씩 풀어볼게요. 온도는 왜 변할까? 아, 그리고 참, 이거는 선생님이 로드맵에 그 열과 우리생활 파트 로드맵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여기에 뭘 공부하면 좋을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공부하는 게 조금 미비했다. 아니면 공부는 했는데 뭔가 정리가 되지 않는다. 요걸 보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는 왜 변할까요? 맞아. 우리가 언제 변하죠? 열을 가했을 때. 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온도가 상승한다. 또 열을 뺏기면 보통 냉각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열을 뺏기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내려간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온도와 열의 관계예요. 온도와 열의 관계는 바로 뭐예요? 열은 온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좀 더 정확하게 또 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열의 이동은, 그치? 열의 이동에 따라 온도가 변한다. 지금 그래서 열을 가하면, 그 다음에 또 열을 뺏기면, 이게 결국은 이제 열의 이동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거죠. 요걸 보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찬물에는 열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 열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죠. 찬물에서는 열을 못 느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찬물에는 열 에너지가 없고 더운 물에 열 에너지가 있을까? 찬물보다 더운 물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파란색으로 좀 써볼게요. 찬물은 더운 물보다 열 에너지가 적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우리가, 여러분 밥 먹을 때 에너지 좀 많이 가지고 밥이 이제 배가 고프면 에너지가 좀 줄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내 안에 이렇게 품고 있어요. 에너지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 우리는 그걸 열로 느낀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과 에너지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방금 얘기했죠. 모든 물질은 열 에너지를, 보통 에너지를 품는데 열 에너지라고 그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열로 표출돼요. 그쵸? 열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그치? 방출될 때 우리가 뭘 느껴요? 그치? 열을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느끼는 거. 자, 요거를 선생님이 요렇게 좀, 온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열. 그쵸? 따뜻해. 열을 느낄 수가 있어. 우리는 열을 느껴요. 그 열이 이동하는 상태. 그걸 열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자,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한 것이 바로 온도라는 거죠. 온도는 우리가, 이건 차가워. 이건 너무 뜨거워.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로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것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치한 게 온도. 그리고 열을 내도록 하는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열을 내도록 하는 에너지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이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열 에너지다라고. 그래서 이 따뜻한 물을 열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에너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열 에너지는 어떻게 이동할까? 자, 그래서 열 에너지가 이동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그냥 열의 이동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열의 이동. 열 에너지가 이동할 때, 우리가 왜냐면 느끼니까 열도 이동한다. 그러니까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기보다는, 형태다? 약간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우리가 느끼는 건 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열 에너지를 느끼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명명한 거예요. 그 열에 대한 그 양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쓰고, 그거를 열로 느낄 때 그 에너지를 열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열의 이동은 어떻게 했냐. 고체, 자, 우리가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수저를 놔주면 나중에 여기가 뜨거워지죠. 여기가 뜨거워진단 말이야. 여기가 뜨거운데, 여기가 뜨거운 물이야. 여기에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 그런데 얘가 여기까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전달이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열이 이동한다는 얘기. 열이 이동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열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달된다. 열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래서 전달되는 상태는 이렇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걸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동이 이게 쭉쭉쭉쭉 해서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체에서 일어난 건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자리에서 이렇게 책을 우리가 열이라고 느낄 때, 이때 이것도 열 또는 열 에너지. 자, 그럴 때 이때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자리에서 입자들이 자기들의 운동 상태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이렇게 된 것은 고체 상태의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액체나 또는 여기서 선생님 실수했네. 여기는. 자, 요거 지울게요. 자, 여기. 자, 요거는 고체. 뭐예요? 기체. 선생님이. 자, 그래서 여기에 액체하고 기체는 어떻게 되죠? 입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 안에 자기의 열들을 서로 이렇게 가지고 여기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양 에너지 있죠? 태양 에너지는 중간에 여기가 다 진공 상태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달해주는 매체가 없는데 바로 두두두두두두 어디로 와? 지구로 옵니다. 지구로. 자, 이렇게 직접 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있는 막 열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뜨거운 거. 그 다음에 있을 때 바로 중간에 어떤 전달 없이 바로 열이 직접 전달해요.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복사. 그래서 열의 이동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냄비 안에 여기 안에 이렇게 액체가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대류. 그 다음에 이제 이 쇠젓가락에서 하는 거는 바로 전도.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냉난방 기구는 열 에너지의 이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죠. 자, 냉방기는 우리는 지금 냉방기하고 난방기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페니터가 있는데 이 팬이 있잖아, 팬. 이 팬은 여기 가이드 있죠. 이걸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요거의 응용 버전이에요. 자, 그래서 냉방기에서 바람이 무슨 바람이 나와요? 맞아요. 찬바람이 나오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찬바람이 나옵니다. 찬바람은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요. 찬 공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기가 일정한데 요 공기의 양이 이 근거에서는 일정해요. 공기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질량이 일정하다는 얘기겠죠. 자, 질량은 일정해요. 자, 그런데 찬 공기가 나중에 여기서 데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데펴집니다. 데펴지면 왜 올라가느냐? 자,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데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입자 간 간격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올라갔어.
그 얘기는 부피가 팽창했다는 얘기예요. 자, 부피가 팽창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밀도가 낮아져서 가벼워졌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단지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어준 여기는 좀 더 탐구하기 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냉방기는 저 위에 있으면 찬 공기가 뚝 떨어지니까 훨씬 더 이렇게 요 모양으로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런데 난방기는 어때요? 난방기는 데펴지는 공기가 있어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자,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얘가 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점점점 식게 되죠. 여기 와서 이렇게 식게 되죠. 자, 식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요렇게 빈자리로 되면서 요렇게 돕니다. 그래서 난방기는 아래에 있는 게 좋고요. 냉방기는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교실에 있는 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1번, 2번에 대한 설명을 요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이 했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거 볼게요. 냉동된 고기예요. 상온에서 빠르고 위생적으로 녹일 수 있는 방법은 금속으로 된 그릇이나 냄비 사이에 고기를 끼워 넣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온도가? 얘는 상온에 있으니까 어느 쪽이에요? 상온이고 얘는 영하가로 되어 있을 거고 얘는 영상 정도로 됐습니다. 얘는 보통 영하 19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19도, 10도씨 요 정도. 자, 그러면 영상은 얘는 한 보통 20도씨에서 한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의 온도가 더 높아요? 이쪽에 높겠죠. 자, 그러면 열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온도가 낮은 곳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엄마 선생님 거꾸로 그렸네. 자, 어디로 흐르겠어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열이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이제 얘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에너지를 받겠죠. 그래서 고기가 열 에너지를 얻어요.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요. 녹겠죠. 높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다음은 열의 이동을 어떻게 이용한 걸까요? 라고 얘기가 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요건 나중에 비열이라는 개념을 먼저 공부를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비열을 공부를 해야만, 좀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는 얘는 열의 이동을 좀 뭐랄까 거의 차단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얘가 열의 이동을 하면은 이 안에 찬 공기가 있겠죠. 찬 공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기 위해서 여기 안에는 찬 공기가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밖의 더운 공기로부터 어느 쪽으로 열이 들어올까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 안으로 열이 들어와서 얘가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에어캡도 여기서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털옷도 열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진공 안에서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의 이동의 차단 기능을 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많이 쓰면은 집이 따뜻하죠. 대표적인 하우스가 무슨 하우스예요?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열재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학교도 굉장히 단열이 잘 돼 있어서 덜 추워요. 여러분도 지금 그래서 조금만 히터 덥게 켜도 막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의 이동을 하는데 열의 이동을 어느 정도 차단함으로써 우리의 실생활에 좀 더 편리한 그리고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의 원리에선 위에서는 이쪽 위에 여기 아래 위에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고기를 녹이는 첫 번째 열의 이동을 원리를 어떻게 이용한 것인지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거는 얘는 차단의 기능을 했다면
열의 기능, 열의 이동의 기능으로 뭐 고기를 녹는 것도 녹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요 다음에는 이제 열평에 대한 이야기라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